네, 오늘 최고위원회는 이제는 조국 소환이 임박했다는 유재수 감찰농단, 또 수사 확대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청와대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 의혹, 또 신문 핵심들의 개입 정황이 밝혀지고 있는 우리들 병원 금융농단, 거대한 게이트를 감추기 위한 공수처 설치와 국민표 강탈법인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생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집권만 노리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1+4 독재 카르텔에 맞서 국민들 앞에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최고위원회 회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서부터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를 견해. 바로 지금부터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하 의원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패스트트랙 2대 악법 철회와 문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을 위해 무기한 용성 중인 황교안 당 대표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패스트트랙 날치기를 막고 국정농단 3대 게이트의 진실을 밝혀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예산안 날치기에 이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날치기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연동형 캡과 석패율제 최소화 움직임에 군소 정당들이 반발하면서 서로 간의 개혁 알박기니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 부려치기니 하는 그런 날선 비판들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여권 정당들이 의석 나눠먹기 밥그릇 싸움을 벌이다가 각자의 욕심을 다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자 파투가 난 상황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개혁 조치이기는커녕 사실은 정계 은퇴가 마땅한 구태 정치인들의 연명 장치이자 또 노후 보장 제도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표를 줄인다면서 군소 정당들이 계속 주장해왔던 제도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연동형 캡을 50석을 할 경우에 사표가 오히려 80% 이상 발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거법은 선거에 참여하는 주요 정당들이 서로 합의해 만드는 경쟁의 규칙입니다. 제1야당을 빼놓고 만든 선거법이라고 하는 신성한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국민 주권을 유린하는 일입니다. 저들은 국민들께서 잠시 허락해 주신 국회의원 자리를 자신들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서 악용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서 얻은 정치 권력을 민주주의 제도를 허무는 데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집권당과 군소 정당들의 당리당략에 국회가 너무 많이 휘둘려 왔습니다. 민주당은 법적 근거가 없는 1+4 협상을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민주주의가 명령하는 정상적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남은 길 회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양대 악법의 날치기로 3권 분립이 무너지고 문재인식 좌파 독재가 완성되기 직전입니다. 게다가 초대형 국정농단 게이트까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위대한 현대사를 써내려온 우리 대한민국이
망국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기 직전입니다. 말끝마다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는 이 정권이 뒤에서는 무시무시한 선거 공작 정치를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도 공포스러운 부정선거, 선거 공작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본질은 거짓과 부패, 덩어리 그 자체였습니다. 이번 3대 게이트에 등장하는 친문 386 카르텔은 문재인 정권의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어둠의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사유화하고 은밀하게 공작 정치 그리고 권력형 비리를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3대 게이트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지금 반성에 나서기는커녕 끝없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식의 협박으로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3대 게이트의 정점으로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이 드러난 후에도 이런 반구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수요일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 본부를 발족했습니다. 투쟁 사무실과 국민제보센터도 설치했습니다. 우리 당의 3대 특위에서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언론에도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도하고 불의한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이제 국민께서 일어서 주셔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외교안보 위기를 맞아서 국민을 한마음으로 모으는커녕 대한민국 부수기에 힘을 쏟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합니다. 북한이 지난 7일에 이어서 13일에도 중대 실험을 했습니다. 지난 7일 시험이 ICBM에 사용될 액체연료 엔진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13일 시험도 ICBM 엔진 개발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미국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한 만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ICBM 시험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외교안보 위기의 시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올바른 상황 인식하에 한마음으로 뭉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중대 실험을 한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관련 행사에서는 이와 동떨어진 얘기들만 나왔습니다. 한완상 기념사업 추진위원장은 북한의 이러한 도발이 탈냉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우리나라와 미국 때문이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과연 같은 대한민국 하나 아래 살고 있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번영 속에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이 또 다른 신분과 차별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겸허하게 되돌아봐야 할 거라고 말하면서 공정과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적폐의 역사로 규정하고 마치 자신들은 이 나라에 살아오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세계가 찬탄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의 성공에 대해서 모두의 아픔인 일부 불국을 빌미로 해서 잘못된 역사,
또 잘못된 나라였다는 자학적인 역사관을 퍼뜨려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대한민국과 그 중추 제도와 기관을 부수는데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말치기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수처로 형사사법체계 전체를 흔들면서 3권 분립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적 경제 실험, 기업 활동 억압, 그리고 조국 사태에 이어서 국정농단 3대 게이트까지 과연 누가 공정하고 누가 자유롭고 누가 평등의 가치를 파괴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사와 대한민국 역사에서 수많은 오점과 참상과 실패를 남긴 좌파의 반문명적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신재철 원내대표님의 모두 말씀이 오늘 오전 11시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을 의장실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각에 의장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나흘짜리 쪼개기 꼼수 국회를 열겠다는 민주당 편을 들고 있는 여당의 하수인 역할이라 하고 있는 국회의장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생각입니다. 의장이 예산안을 날치게 하는 등 그동안 의사진행을 매우 편파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과 민생을 위한 국회를 열고 싶다면 국회법 정신에 맞게 임시회 회기를 30일로 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30일 임시회 개최에 동의한다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우리가 그동안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고 한 것은 국민 모두가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사나흘짜리 쪼개기 국회를 열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이런 꼼수 비정상을 버리고 임시회 회기를 30일로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회기 결정은 합의가 될 것입니다. 회기 결정의 건이 무제한 토론이 대상이 안 된다라는 문희상 의장의 주장은 국회법을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명백히 토론이 되는 안건입니다. 2014년 9월 당시 통진당 김미희 의원이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건이 토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제한 토론 대상도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기어코 쪼개기 국회를 하려 하고 문 의장이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충실히 한다면 충실히 하면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국회법에 저촉되는 그의 불법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 의장이 끝내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할 것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법무부가 검찰 인사작업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아직 후보자 신분인 추미애 의원이 검찰 인사권까지 행사하겠다며 이건 불법도 보통 불법이 아닙니다. 검사장 승진 인사는 통상 6, 7월에 이루어지고 검사장 승진 인사가 있은 지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관도 되지 않은 추미애 후보자가 사실상 검찰 인사를 주무르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힘을 빼기 위해 추미애 후보자를 앞세워 검찰 인사 준비를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 비리 사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유재석 감찰 무마 사건, 이런 사건들에 대한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해 그러는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한마디로 검찰을 장악해서 그들의 불법과 비리를 모두 은폐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더 할 것입니다. 공수처가 생기면 정권은 마음 놓고 불법과 비리를 저지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 반 동안 부동산 정책이 17번 발표됐습니다. 그 사이에 서울 아파트 값은 40%가량 폭등했습니다. 현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이 상승한 겁니다. 국토부 장관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추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도 엄청난 부작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간 아파트에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면 집값만 더 뛸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밀어붙인 결과 숫자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측대로 집값 상승에 불을 질렀고 집 없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만 무참하게 꺾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을 모르는, 아니 외면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 라는 말, 문재인 대통령은 화성이나 금성에서 오셨습니까?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격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인 블룸버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한국 경제의 성장에 둔화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서 관계자 모두한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 데 대해 사과를 해야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조경태 최고위원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무능한 정권, 문재인 정권과 또 무능한 자격 없는 더불어민주당이 꼼수에 안 꼼수를 부다가 지금 자충수에 좀 걸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국민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선거법 제도와 공수처입니다.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희한한 전국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부산에 계시는 자영업 하시는 분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조희야, 지금 우리나라 경제 망했다, 그런 이야기가 합니다. 저녁 6시에 식당에, 그것도 서면 아주 부산에서는 번화가입니다. 10곳 중에 8곳이 거의 손님이 없다, 그 이야기를 직접 목격하시고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집권 여당이라면, 책임 정당이라면 먹고 사는 문제, 이 민생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되는데, 우리 제1야당을 탄압하면서 제1야당을 포싱하면서 악착같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정의는 결국은 그들 편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드러나고 있다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수처법과 선거법 제도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민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민생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악착같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정당으로서 노력했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쳤을 겁니다만, 지금 몇 개월째 우리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을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이 집권 여당 내년 총선에서 용서하시겠습니까? 저는 도도한 민심은 거슬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되어서 똘똘 뭉쳐서 함께 나아간다면, 함께 단결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표본은 이번에 치러진 영국의 총선 결과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민 여러분들과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한정당이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적폐 운영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들 돈은 1,400억 불법 대출로 그 적폐 아닙니까? 왜 말 한마디 안 합니까? 그리고 공정하고 민주적이자고 이야기하면서 울산시장 선거 그 개인 의혹에 대해서 왜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에게도 구합니다. 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청와대의 보수합의 보수기가 아니라면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십시오.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국정조사를 하지 않은 유일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여당이 진정으로 청와대 권수기가 아니라면 국정조사 반드시 응하십시오. 저희 야당은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 내용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슷한 비례제는 2005년 선거에서 인구 290만, 경제규모 세계 118등의 알바니아가 한 번 했다가 다음 연도에 집어치운 내용인데, 의원 100석 중에서 1당, 2당 민주당과 사회당이 98석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당 득표에 든 그 두 당이 각각 8%, 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례 전문형 위선 정당을 4-5개씩 각자 만든 겁니다. 알바니아에서는 그래도 영국서, 미국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아서 세계 우승거리가 되고 다음 연도에 집어치운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민주당 잘 생각해 보십시오. 120석 9석 가지고 경제형 부총리 한 번 세우려고 하다가 6석 가진 정당의 반대로 휘청거렸지 않습니까? 예산 억지로 통과시키고 선거법, 공수처법 목적대로 달성한다고 해도 그 이후 내내 정책 엉터리 1+4에 더불어 들은 세일 4당에 의해서 끌려갈 겁니다. 민주당도 힘 빠지고 대통령은 더 힘 빠지고 나라는 망가지고 국민은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돌아오십시오. 1+4에 4개 27석의 군소정당하고 민주당이 당당하게 약속할 수 있습니까? 비례 전문형 위성정당 절대 만들지 않겠다고 정의당에 약속을 해줬습니까? 이제는 돌아오십시오. 단순한 선거제도, 자유한국당은 의원수를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는 없애는 국민의 의견이 100%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원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은 합의 안 된 대로 내일부터 21대 국회부터
새로운 선거법 논의하기로 하고 현 제도로 가야 합니다. 지금은 기본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청와대가 나서야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이야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선거제도는 단순해야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신부라 최고위원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황교안 대표의 야당 독재 시대를 끝내야 한다라는 발언을 봤습니다. 저는 제 귀와 눈을 의심했는데요. 여당 독재 시대를 잘못 발언한 것 아닌가요? 이해전 당이 국회에서 여당이 제1야당의 경제와 균형을 무력화시키고 4+1 공조제 국회의장까지 원팀이 되어서 국회 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작금의 상황입니다. 여당이 표를 가지고 줄과 열을 세우는 정치, 제왕적 여당 독재 시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줄 세운 군소정당과 비례대표 표 계산에서 입장이 엇갈려서 국회법, 선거법을 본회의에 못 올리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정확한 현실 인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 안에 경제와 균형이 사라진 상황에서 제1야당인 우리의 한국당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혼신의 힘과 함께 사력을 다한 경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민주당과 그 야합 세력의 제왕적 여당 시대를 여는 시도가 자행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습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 아들 세습 논란에 대해서 이 문제의 핵심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경력 커리어 문제가 아닙니다. 특권의 독점, 대물림, 그리고 민주당 공정정의 말하는 그 민주당의 묵인 방조 혹은 약속, 그게 핵심입니다. 경선을 치르면 된다고요? 그 경선이 공정한 경선이겠습니까? 모든 특권, 지역 조직, 당원 명부 모든 걸 독점하는 경선이 정당한 경선이겠습니까?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산안 날치기의 대가로 약속한 어떤 공천의 약속과 대가, 그것이 아들 지역구 세습이었음이 아마 이 선거 과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원 정책위원장님 뭐 그냥 안 하시고요. 그러면 저희 박완수 사무총장님으로부터 공개 당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어제 늦게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만 우리 당에서 한 일주일 동안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일주일간 추천된 건수가 6,100건을 넘습니다. 토요일을 마감을 하고 그 중에 보면은 경제계, 학계, 관계, 정치계 아주 덕망 있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추천이 됐는데 이분들 중에 한 분을 우리 자유한국당 내년 총선에 이기는 공천, 혁신 공천, 공정한 공천을 위해서 모셔올 생각입니다. 그 모시는 과정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공천관리위원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구성할 계획이고 공천관리위원 관리위원장 추천위원회가 오늘 구성이 되면은 이번 주 중으로 위원장을 한 분을 두 분 이렇게 모셔서 대표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이 선정이 되면은 앞으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업무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사항은 지난 주말 토요일 날 1시 반에 광화문에서 문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를 개최했고 그때 10만이 넘는 20만에 가까운 많은 국민과 시민들이 참여해 주셔서 아주 잘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11시에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선거법, 공수처법 제지 규탄 대회를 우리 당 주관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저희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리 저희 기조국 직원들은 좀 장량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비공개 안건에 대해서는 그 당 대표실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최고위원들께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